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올해 2025학년도 수시 논술 대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 논술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 문제 제공에 관련된 서비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이상 논술 면접 강사를 쭉 해왔고요. 저희 양력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에서 발표한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15분 정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고려대에서 논술이 없었습니다. 올해 논술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키면서 이전에 하던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700자 문제 2개를 80분에 푸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120분에 2000자 가까이를 쓰던 형태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그 이전에 연습하실 때 시간을 잘 배분해서 자기가 문제를 푸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시문 독해를 먼저 15분 하고요. 그다음에 1번 답안을 한 25분, 문제 2번 독해를 10분, 그리고 2번 답안 작성을 25분, 그리고 최종 5분 정도 정리하는 형태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따져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두 문제의 패턴은 똑같은데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5개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이 5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5개의 제시문을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6번에 나오는 도표, 그림이 4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찾아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 5개는요,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읽기가 쉽고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500자에서 600자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제시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도표가 6번, 제시문 4개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문제 1번의 핵심은 이 도표를 통해서 먼저 출제자가 의도하는 주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 주제의식이란 게 곧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제시문을 3개 찾아내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이 3개를 찾아내서 여기서 각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으로 거기서 추론해서 이 해결 방안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개요를 보시면은 먼저 표요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분석하고 이 요약을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셔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별 요약과 여기에 연관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3개를 앞에 제시문에서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요. 7번, 그러니까 별도 주어진 제시문 7번을 읽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비판하느냐를 자기가 선택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이 옹호 비판에 있어서 그 근거를 1번에서 5번 내에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어진 제 주장을 비판하는 옹호하는 걸 작성하시는 건데 적절한 제시문 3개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번과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5학년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옹호하는 경우에는 일단 별도 이 제시문, 7의 제시문을 요약하고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시문 연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은 비판의 경우 별도 제시문을 요약하고 그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시문 연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내용을 보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학교에서 배포하는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제시문 중에서 보시면은 4개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아낼 것은 뭐냐?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이라는 주제의식, 즉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 1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2에서는 산림 면적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산림, 원래 나무가 있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라는 자원이 있는 산림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에너지 자원이 천연가스, 석탄, 석유가 각각 길게는 100여 년, 짧게는 50년 이후에 고갈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채연수란 말이 나오죠. 그림 4는 한쪽으로 치우친 즉 러시아만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동유럽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는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됐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자원의 활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제시문을 연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시문 한번 보시죠. 제시문 1은 정이 나옵니다. 정치. 정치는 뭘 얘기합니까? 국가의 역할이나 자세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역할인 자세는 여기서는 바를 정자를 바르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바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과 공정 분배와 연관해서 신상 필벌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2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시가 나오는데 자기 반성과 성찰을 얘기합니다.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누굴 생각하는가? 타인을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3을 보시죠. 3에서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신항로 개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신항로 개척을 유럽에서 할 때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사실은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에너지 자원과 연결해서 새로운 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무장병력을 동원하고 원주민들을 수탈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 제시문 4를 봅시다. 자원의 고갈 방지. 이거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병국이라는 주인공이 멸종위기종 자연에서 보호해야 할 정대를 선정해서 이걸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죠. 병식이라는 사람과 박제사가 있습니다. 박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내장을 드러내고 그대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 보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원 고갈을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면 압박을 한다.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야생보호협회랑 같이 해서 압박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제시문 5를 보시죠. 제시문 5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생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공생이라는 생존 방법은 강한 상호 의존도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5개 중에서 결론적으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 자원과 고갈과 연관된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자원의 공정한 분배, 제시문 1. 그다음에 제시문 3에 세우는 자원 개발. 그다음에 제시문 4에 자원 고갈 방지. 제시문 2에 자기 반성. 그다음에 공생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여기서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더 한두 가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 고갈 방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든지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붙여줍니다. 물론 연결을 일단 1차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되겠죠. 이제 1번은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문 7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제시문 7은 읽어보시면 700자짜리 군주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군주가 적재적인 태도를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자, 군주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랑과 두려움이다. 그 중에서 특히 두려움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첫 단락은 잘 보시면 미괄식 구성입니다. 미괄식은 주제문이 제일 단락의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걸 선택하라는 주제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단락 주제문을 찾았으면 2단락은 뭐예요? 이 1단락의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두려움과 연관해서 왜 두려움을 선택해야 되느냐? 인간이 악하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선택하면 금방 바뀔 수 있고 두려움을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느냐? 그 다음에 비판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옹호할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상 필벌이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장 병력 동원과 수탈을 한다는 거 얘기하는 강한 압박, 그죠? 그 다음에 설득 안 되면 압박을 한다.
그래서 1번과 똑같이 1번, 3번, 4번을 선택해서 옹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하게 되면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의 대상은 뭐죠? 타인이죠. 그러니까 2번에서 얘기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공생관계, 그죠? 강한 상호 의존도, 요거 두 개겠죠. 그럼 하나를 더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꼭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1번에 신상 필벌, 그 다음에 3번, 4번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원 개발을 하는데 무장병력 동원과 수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주민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4번 같은 경우에도 압박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기본적으로 7번을 가지고 비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연습을 해야 된다. 시간 내에 쓸 수 있고 또 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과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 문제 제공은요. 저희들이 두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해설 강의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의 문제는 각각 개별 구매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45,000원이고 선구매 신청하시는 10명에 대해서는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 이체고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구매 신청하시면 입금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결제 확인 후 이메일로 해설 강의와 링크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무료 첨삭 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연락드리고 첨삭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별도 3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링크 발송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